오늘은 이제 우리 지난 2주간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진행했었던 내용들을 살짝 마무리 짓고 지금 별도로 올려둔 A-2로 올려둔 슬라이드 꺼내갖고 본격적으로 우리 엘보즈 프로젝트 여러분만의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자바 코드를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요즘 지금 봄이 멸망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이면 일찍 끝내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중간 쉬는 시간 이후 내용은 나중에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으로 확인하셔도 되도록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빠른 퇴근을 갈망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자세한 설명을 갈망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둘을 한꺼번에 달성하면 여러분 머리가 터져 나갈 겁니다.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내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 3시간 수업을 여러분 기호에 맞게 선택적으로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가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린 지금 영상으로 백업을 해두고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서 할 친구들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뭐 했는지 기억나나요? 마지막에 뭐 만들었습니까? 그 두 캐릭터 해갖고 여러분이 저를 조팸하는 그런 느낌의 프로그램 같이 만들어 봤었죠. 그래서 이런 얘기 했었고 우리가 스태틱 얘기 나오면서 우리 지금 여러분 기억나요? 우리 점 연산자 쓰는 방법 사용 이해가 2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타입 네임 내지는 소속 관계만을 구성하기 위한 이름, 예를 들면 자바라든가 util이라든가 를 점 왼쪽에 적은 다음에 기회 소속, 예를 들면 아레나 소속 이름을 점 오른쪽에 적음으로써 마치 소속 관계를 명시해서 적는 느낌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슬라이드 있으니까 켜놓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거랑 완전 다른 얘기로 수식에다가 점을 찍고 이름을 적는 케이스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C사웃 할 때 헬로 월드 출력할 때 적었었던 점 2개가 시스템 점 아웃 할 때의 점은 요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한 셈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점을 찍고 프린트LN 적은 거는 요 2번째 방법을 쓴 셈이에요. 그때 적었던 시스템 점 아웃은 하나의 수식이었습니다. 데이터 이름 하나를 적은 셈이었어요. 그래서 걔는 계산하면 프린트 스트림 형식 값이 하나가 튀어나오는 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점을 찍고 그 수식의 형식,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되는 프린트 스트림 소속 메서드 이름인 코드 이름인 println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태틱 얘기가 살짝 튀어나오면서 우리가 유상한 예시 같이 해보면서 3가지 생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field라는 단어가 튀어나왔고 필드를 스태틱 필드랑 난 스태틱 필드로 나눠서 부를 수 있다 얘기했고 그에 대비되는 완전 다른 동네 얘기인 로컬 변수라는 얘기를 이어서 진행을 했었어요. 로컬 이름 얘기를 했었어요. 일단 그렇게 3가지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공격력, 방어력 같은 난 스태틱 필드 이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점 왼쪽에 me를 적거나 you를 적거나 해두는 게 가능했고 그때마다 우리는 눈으로 봤을 때 이거는 내 캐릭터의 공격력이다. 이건 상대방 캐릭터의 공격력이다. 납득하는 게 어렵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 스태틱 붙이고 안 붙이고는 필드 이름뿐만 아니라 메서드 이름 정하는 시점에 메서드 정의 첫 줄 적는 시점에도 붙였다가 띄었다가 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메서드랑 난 스태틱 메서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처음에 경기장 점 듀얼은 스태틱 버전이 아니라 난 스태틱 버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난 스태틱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출식을 적고 싶다라면 그때는 꼭 점 연산자를 써야 되고 쓸 때 아까 2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인 단순히 소속 관계만 명시해서 쓰는 게 불가능하고 대신에 항상 수식을 적고 점을 찍고 난 스태틱 메서드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해서 메서드 출식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첫 번째 버전 마지막에 만들었던 그 자바 프로젝트의 첫 번째 버전에서는 이게 지금 대결을 어떻게 할 거냐가 경기장.자바에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non-static 메서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두 명이서 싸우는데 누구랑 싸울 거냐를 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듀얼을 실질적으로 호출하기 전에 미리 미랑 유 해갖고 두 가지 캐릭터를 만들어 두고 그와 함께 경기장도 새 거를 하나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경기장 아레나 점하고 듀얼 괄호를 닫고 하면서 미랑 유를 집어넣어서 한 판을 진행하는 게 가능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경기장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본관이랑 별관이랑 1호점, 2호점 만들어서 각각 진행을 해봤는데 대결의 양상이 완전히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슬라이드 투자해서 같이 천천히 살펴봤었죠.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어느 경기장에서 싸우는 거냐가 전혀 대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non-static 메서드가 아닌 static 메서드로서 정해놓고 사용을 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메서드 정의 첫 줄에 static을 붙여둘 수 있어요. 만약 그렇게 해둔다면 이 듀얼을 호출하기 위해 더 이상 새로운 아레나를 만들거나 이전에 만들어뒀던 아레나를 쓰거나 또는 여러 아레나들 중에 하나를 고르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됩니다. 점 연산자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인 저 형식 이름 아레나 적고 거기다 점 찍어서 바로 듀얼을 적고 그에 대한 호출식을 적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진행했었고 자 마지막에는 이제 대결의 양상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꿔봤어요. 우리가 법정 싸움을 할 때 같이 한날 한시에 법원에 모여서 거기서부터 원고랑 피고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앙심을 품고 선빵을 때리는 걸로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듀얼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을 경기장 점해서 스타트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결을 신청한다. 누구한테? 쟤한테와 같이. 그래서 미점 듀얼 괄호를 닫고 유와 같이 적을 수 있도록 변경을 하려고 했어요. 자, 요 말은 이제 듀얼이라는 메서드는 이제 더 이상 아레나 소속이 아니라 캐릭터 소속이 되도록 만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땐 이제 누가 싸움을 거냐 역시나 중요하다 보니까 스태틱 메서드가 아닌 non 스태틱 메서드를 써서 내가 듀얼을 신청한다 아니면 지혜가 듀얼을 신청한다와 같이 점 왼쪽에다 서로 다른 수식을 적어가면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랑 싸운다 할 때 그러면 그 누구가 누구냐 한 명만 추가로 정하면 이제 대결을 수행할 두 명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버전은 인수를 2개 받았지만 그 다음 버전에는 인수를 하나만 받아도 되도록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양쪽 버전을 비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위에 거가 첫 번째 버전, 아래 거가 나중 버전입니다. 그래서 경기장에서 싸울 때는 1P랑 2P 각각 누구를 할 거냐를 인수로 정했어요. 인수 자리의 수식을 뭘 적냐에 따라서 1P가 누군지 2P가 누군지가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메서드 정의, 내용물을 적는 입장에선 1P의 공격력이 지금 필요하다, 2P의 공격력이 필요하다 할 때 여러분이 직접 지정한 그 서로 다른 인수 이름을 써가면서 내가 지금 1P 방어력이 필요하면 LHS.df라고 적으면 된다와 같이 간단하게 살펴보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자, 요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대결을 수행하는데 이번에는 non-static 메서드고 인수는 하나만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1P가 미가 되고 2P가 U가 되는 느낌입니다. 다행히도 U는 인수로 받을 거고 인수 이름은 RHS로 우리가 정의했기 때문에 2P의 공격력 이전이랑 동일하게 RHS.atk라고 적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1P의 방어력을 내가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때는 수식을 어떻게 적냐? 일단 우리가 LHS.df라고 적혀 있었던 곳을 LHS.을 그냥 날려버렸더니 잘은 모르겠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버전, 우리 메서드 호출식과 메서드 정의 사이의 관계 그런 거 요전에 살펴봤었죠.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메서드 호출식을 계산하는 와중에 메서드 정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하기 직전 타이밍에 여기 적혀 있는 거랑 유사한 마치 는 수식을 계산하는 것과 유사한 느낌으로 인수 자리에 값을 담아서 아규먼트 자리에 파라미터 값을 담아서 놔두고 내용물 실행을 스타트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랑 유사한 느낌으로 여기서도 지금 수식 미를 계산한 결과값, 수식 유를 계산한 결과값을 메서드 정의 내용물 안에서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EP는
RHS라는 인수로 아까 전이랑 동등하게 받아올 겁니다. 근데 요 점 왼쪽에 적어놓은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계산 결과값으로 나올 만한 수식을 여러분이 메서드 정의 안에서 적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요 this라는 키워드를 완전한 수식으로서 대신 적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맨땅에 그냥 DEF라고 적어놨다면 스코프 관점에서 다른 선언이 간섭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얘는 this.def라고 간주를 해준다라는 얘기까지 진행하고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정리를 해놓고 퇴근을 해야 됐었지만 그걸 이제 오늘로 미뤄놓은 상태죠. 여러분 이 내용들 다 기억납니까?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지금 영상 올리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데이터 아까울 수 있으니까 인터넷 낭비하면 좀 그러니까 중간중간 뭐 오디오가 비는 타이밍이라든가 뭐 누구 뭐 임포트 잘 안 돼서 도와드리는 타이밍이라든가 그런 거 싹 날려가지고 컴팩트하게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시험 기간이란 말이에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8주차 목요일이니까. 우리는 그것들 중에서는 그나마 시험을 늦게 보는 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 뭐 당장 다음 주에 시험 보는 거 먼저 준비하시고 여유 있을 때 예를 들면 유튜브 영상 그 우클릭하면 연속 재생할 수 있잖아요. 틀어놓고 주무시면 무의식 속에 내가 각종 단어들을 머릿속에 담아두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방금 전 읊었던 내용 포함해서 살짝 머릿속에 담아둔 채로 드디어 클래스와 인스턴스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정리 시작인데 우리가 지금 당장 알아먹기 쉬울 만한 것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놓고 쉬는 시간 없이 우리 그 L4G 코드 작성 생기초 먼저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내용 같이 진행하고 그 뒤에 이제 쉬는 시간 갖고 갈 사람 집에 가고 조금 더 복잡한 내용 이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인스턴스예요. 인스턴스는 영어로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가 무슨 단어냐?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자바 동네에서는 일단 인스턴스란 단어를 쓰고 자,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어떤 클래스 형식 실물을 자바 동네에서는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때 두 캐릭터 대결한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캐릭터 형식 인스턴스를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각각에 대해서 공격력, 방어력, 이름 등등을 서로 다르게 세팅해 둔 다음에 최종적으로 듀얼을 호출해서 실제 대결을 수행을 했었던 적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캐릭터 인스턴스에는 내 캐릭터 정보에 해당하는 이름, 공격력, 방어력 값들이 조목조목 들어가 있을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살짝 주의할 점이 우리가 이전에는 값이라는 단어를 데이터 얘기하면서 그럭저럭 자주 다룬 적이 있는데 인트 값, 스트링 값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리터럴 얘기도 했었고 자, 요 인스턴스라는 단어 자체는 값이랑은 살짝 뉘앙스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값 측면에서 얘기한다라는 건 말 그대로 값만 다뤄요. 그래서 뭐 int 형식 데이터 이름 n1이랑 n2가 있을 때 둘 다 3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한쪽에는 5가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수식 n1 넣는 n2를 적어둔다는 건 두 데이터 이름 자리에 담긴 값이 서로 동일한지 아닌지 여부를 재는 거예요. 한쪽에 3 들어있고 다른 쪽에 3이 아닌 게 들어있다면 이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은 false가 될 겁니다. 등등등. 요게 값 측면에서의 이야기예요. 반면 인스턴스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두 캐릭터가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다. 동일한 캐릭터다 라는 걸 우리가 논할 때 두 캐릭터의 이름도 같고 공격력, 방어력, 필살기 메시지가 다 같으면 두 캐릭터는 같은 캐릭터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는 자, 지금 인스턴스가 뭐라 그랬냐면 메모리 위에 실제로 존재하는 실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우리가 직전에 만들었던 프로그램, 두 캐릭터가 대결하는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는 아마도 반드시 어떤 시점에 캐릭터 인스턴스, 실물이 메모리 위에 두 개가 존재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인스턴스 측면에서 동일하냐 아니냐를 얘기할 때는 요 값뿐만 아니라 그 값이 담긴 자리까지도 한꺼번에 세트로 묶어서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선언 적혀 있었다 칠 때 위에 거랑 생긴 건 비슷하죠. 위에 거는 프리미티브 형식 데이터 이름들이고 아래 거는 레퍼런스 형식 데이터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미랑 유는 둘 다 캐릭터 하나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이름이에요. 요때 우리가 수식 미 넣는 유를 적어둔다는 건 미에 담겨있는 캐릭터를 내 캐릭터라고 할게요. 자, 내 캐릭터랑 상대방 캐릭터의 모든 능력치가 다 동일하냐, 이름이랑 필살기 메시지까지 다 동일하냐, 달리 말하면 값 측면에서 두 캐릭터가 동치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게 됩니다. 자, 우리 레퍼런스 얘기할 때, 레퍼런스 형식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미랑 유가 있잖아요. 요 미 자리라고 말할 만한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하기를 요 미 자리에 실제로 담기는 거는 그 캐릭터 그 자체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대신에 뭘 담냐? 미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기 위한 캐릭터 인스턴스가 메모리 위에 어디에 존재하냐에 해당하는 일종의 위치랑 관련된 값을 대신 담아둔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 수식 미 넣는 유는 그 데이터 이름 미 자리에 실제로 담겨있는 위치 값이랑 유 자리에 실제로 담겨있는 위치 값이 동일한지를 검사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두 캐릭터, 내 캐릭터랑 상대방 캐릭터가 값 측면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름이랑 공격력 등등이 완전히 동일한 동치에 해당하는 친구들이냐를 물어본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데이터 이름 미 자리랑 유 자리에 동일한 위치 값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미는 유 해두면 되는 거죠. 자, 이거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뻘짓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마치 우리 봐봐요. 이러니까 시간이 오래 가죠. 인트 뭐 x랑 y로 할게요, 여러분. 친숙한 x는 3을 해볼게요. y는 x를 합니다. 요 시점에 요 눈수식 두 개를 다 계산한 시점에 우리는 x 넣는 y 하면 true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도 저 데이터 이름 두 개, 로컬 변수 이름 두 개에 대한 자리 x자리랑 y자리에는 실제로 둘 다 3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수식은 계산하면 true가 나올 만한 수식이 되는 거예요. 반면 지금 캐릭터 형식 로컬 변수 이름 두 개가 있는 거죠. 각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는 수식을 계산해 뒀다면 아직까지는 미에 담겨 있는 값이랑 유에 담겨 있는 값은 서로 다릅니다. 둘 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메모리 위에 캐릭터 형식 인스턴스가 두 개가 있어요. 처음 만든 거랑 나중에 만든 거 두 개가 있습니다. 미 자리에는 처음 만든 게 메모리 위에 어딨냐가 담겨 있어요. 유 자리에는 두 번째 만든 게 메모리 위에 어디 담겨 있냐가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미 넣는 유 하면 무조건 false가 뜹니다. 각각 메모리 위 서로 다른 위치에 대한 위치 값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는 수식을 계산을 해버렸다 라면 이제 수식 미를 계산한 결과값 그 위치값이랑 수식 유를 계산한 결과값 위치값이 완전히 동일해지는 겁니다. 둘 다 두 번째로 만든 인스턴스가 어딨냐가 담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우리가 미가 동일하기 때문에 mi.atk는 u.atk가 항상 성립을 합니다. mi.atk를 하든 u.atk를 하든 미 했을 때 우리가 특정 가능한 캐릭터 인스턴스랑 유 했을 때 특정 가능한 캐릭터 인스턴스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반면 우리가 이 짓을 안 한다면 여전히 미는 유랑 다르기는 하지만 자, 미는 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식 미를 계산한 결과값이랑 유를 계산한 결과값은 무조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각각 인스턴스 안에 담겨있는 내 캐릭터의 공격력이랑 저 캐릭터의 공격력이 서로 같거나 하는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조금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버런스 형식을 다룰 때 넣는 연산자랑 그에 반대되는 뭐 느낌표 는 연산자는 단순히 이 데이터 이름에 담겨 있는 값이 동일하냐, 위치 값이 동일하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지금 인스턴스를 논의를 하는 건 아닌 쪽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인스턴스는 뭐 값의 특별한 형태라든가 그렇게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돌려서 자, 인스턴스는 일종의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실물이고 우리가 인스턴스 측면에서 얘기를 진행한다라는 건 지금 거기에 3이 담겨 있냐 5가 담겨 있냐 뿐만 아니라 거기가 어디냐 메모리 위에 어떤 자리 서로 같은 자리냐 다른 자리냐와 같이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세트로 엮어서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자리에 동일한 값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그 둘은 서로 다른 인스턴스인 거예요. 왜냐? 서로 다른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브젝트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그 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요즘은 자주 언급되지 않는 단어죠. 그런 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 수업에서 나왔나요? 자, 저 단어를 그 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그 일종의 패러다임이 등장하기 전부터 사용을 해왔던 단어예요. 엄청 옛날 뭐 한 70년도, 80년도 시절에는 자, 요 표현 실행 도중 유효한 값이 담겨 있음 이 전제될 수 있을 만한 그 메모리 위에 특정 영역, 특정 자리를 오브젝트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요즘 시대 21세기의 오브젝트다람은 그 자리만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자리에 담기는 값까지 하나의 세트로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하나의 어엿한 인격체 내지는 우리가 돌봐줘야 할 친구와 같은 느낌으로 반쯤 의인화를 해서 지금 다루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 객체라고 얘기하는 오브젝트 좀 더 최신 버전의 오브젝트를 자바 동네에서는 인스턴스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 두고 이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여러분? 인스턴스는 실물입니다. 좋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자바 동네에서 인스턴스는 기본적으로 웹버런스 형식에 대해서만 존재해요. 스트링 인스턴스, 캐릭터 인스턴스, 아레나 인스턴스 존재할 수 있지만 인트 인스턴스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자, 자바 동네에서 내 지금 캐릭터 2명이 필요해요. 캐릭터 인스턴스 2개를 만들어서 걔네를 싸움을 붙일 계획이에요. 그래서 나는 계산하면 새로운 캐릭터 형식 인스턴스 하나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선언을 적는다고 인스턴스가 생기거나 하지는 않아요. 자바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새로운 인스턴스가 필요하다라면 수식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을 수 있는 수식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 존재하고 그게 요전에 우리가 살짝 구경해 본 new 연산자를 사용하는 new 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맨 처음 new 수식을 쓴 건 스캐너 만들 때 사용자 입력을 받고 싶을 때 적어봤었어요. 그때 우리가 새로운 스캐너 하나 만들면서 얘는 키보드 입력 받기 위한 스캐너야 하면서 괄호 안에다가 system.in을 적어서 그 한 줄을 완성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거를 우리가 지금 지정하는 이름 소문자 S로 시작하는 스캐너에 담아놓고 스타트를 하도록 선언을 적어놨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새로운 캐릭터 만든다, 새로운 경기장 만든다 하든가 할 때도 우리가 new 한 다음에 띄고 형식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은 표현을 적어서 new 수식을 구성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이 수식 미는 new 캐릭터 괄호 열고 닫고를 계산하면 그 와중에 이제 얘는 지금 미 자리에 수식 new 캐릭터를 계산한 결과값을 담는 는 수식이잖아요. 따라서 가장 먼저 일단 new 수식을 계산하게 될 겁니다. new 수식을 계산하면서 메모리 위에 새로운 캐릭터 인스턴스 하나를 만들게 돼요. new 수식을 계산하는 와중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를 새로 만들고 그럼 이제 결과값이 하나 튀어나오겠죠. 그거를 이제 는 수식을 계산하면서 미 자리에다가 위치값을 담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는 수식을 계산해 놨다면 이제 여러분은 이후에 미 점과 같이
데이터 이름 미를 사용함으로써 아까 전에 new 수식 계산하면서 만들어놨던 실물인 인스턴스를 특정해 가면서 걔의 공격력을 설정한다라든가 걔를 1P로서 싸움에 붙인다든가 와 같은 후속 작업을 수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new도 연산자고 그래서 new로 스타트하는 수식을 적으실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new 수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인스턴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스턴스는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실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나 지금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81명이 필요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new 수식을 합의 81번 계산하는 것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인스턴스 얘기가 튀어나오면 우리가 소속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포함 관계의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여쭤볼게요. 인스턴스 뭐라 그랬죠? 그렇죠. 어디 있는 실물이라 그랬나요? 그죠?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실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캐릭터 형식 인스턴스다라면 뭔가 내용물은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것만 잔뜩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인스턴스에는 그 클래스, 지금 같은 경우는 캐릭터 형식에 직접적으로 소속된 non-static field들, ATK 등등 있었죠. 각각에 대한 자리가 포함됩니다. 괜찮아요? 소속 관계 봤었죠? 포함 관계는 인스턴스랑 그 형식 소속 non-static field들 사이에, 필드들 자리 사이에 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new 캐릭터 괄호 닫고 해가지고 그 결과값을 미에다 담아놨다라면 그 지금 만든 캐릭터 인스턴스에는 ATK 자리, DF 자리, 네임 자리 등등이 하나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자리들 중에 여러분은 예를 들면 공격력에 해당하는 공격력 값이 담겨있을 자리에 담겨있는 값을 가져오거나 하기 위해 미점하고 그 non-static field 이름을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int 값이 담겨 있겠죠. 뭐 3, 5, 7 같은 거, 뭐 15 이런 거 담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포함 관계 얘기가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mi.atk라는 이름을 요 전체 수식을 하나의 데이터 이름, 그냥 로컬 변수 이름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mi.atk에 새로운 값을 담거나 또는 mi.atk에 담겨 있는 값을 바로 출력해 버리거나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non-static field들에 대한 자리는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인스턴스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 인스턴스가 지금 2개가 있다 라면 ATK라는 캐릭터.atk라는 non-static field에 대한 자리는 각각의 인스턴스들 내부에 하나씩, 그래서 합이 2개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인스턴스가 여러 개 존재한다면 non-static field 자리도 각각 안에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캐릭터 놓고 볼까요? 캐릭터 소속 non-static field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애들은 int 형식이었고 어떤 애들은 string 형식이었습니다. int 형식은 primitive 형식이고 string 형식은 reference 형식이에요. 그래서 캐릭터 인스턴스에는 int 값 1, 2, 3, 4, 5, 6, 7 같은 거 담을 수 있는 프리미티브 형식이니까요. 그 값을 직접 담을 수 있는 아마도 4바이트만큼의 공간이 각각의 캐릭터에 대해서 ATK라는 non-static field 이름에 대해서 하나씩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ATK 담을 4바이트, DEF 담을 4바이트가 딱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에 string 형식은 대표적인 레퍼런스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name 자리, 필살기 멘트 자리, 각각에는 그 필살기 글자들, 이거로 끝이다. 그 글자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 봤던 느낌 그대로 거기에는 위치 값들만 하나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캐릭터의 이름에 해당하는 string instance는 메모리 위에 다른 저기에 있다와 같은 느낌의 위치 값이 담겨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캐릭터 형식 소속, 캐릭터 소속, string, non-static field는 총 3개가 있었으니까 그런 위치 값을 담을 공간이 각각의 캐릭터 인스턴스에 대해서 3개씩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포함 관계는 인스턴스랑 자리 사이에
따지는 관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를 납득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게 포함 관계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거나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자, 퀴즈를 내볼게요. 유효한 포함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 4개 중에 고른다면 복수 정답입니다. 이거 답이 여러 개예요. 뭐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상품을 드려야 될까요? 아니죠. 자신 있다 하는 친구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실 답이 다음 슬라이드에 있긴 한데 답은 2번 하나밖에 없어요. 답은 복수긴 한데 하나도 복수였습니다. 1번이랑 3번은 일단 앞줄부터 말이 안 돼요. 프리미티브 형식 인스턴스라는 걸 우리가 논의를 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3번은 옳지 않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4번은 자, 레퍼런스 형식 인스턴스에 non-static field 자리가 포함될 건데 그 중에 레퍼런스 형식 non-static field 자리가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캐릭터 인스턴스에 캐릭터의 이름에 해당하는 스트링 인스턴스가 통째로 포함되던가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 스트링 인스턴스가 메모리에 어디에 있는지에 해당하는 위치 값이 포함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뒤쪽 내용이 틀려요. 그래서 2번만 맞는 말이 됩니다. 자, 인스턴스가 인스턴스를 포함한다라는 개념은 자바에서 발생할 수가 없다 보시면 돼요. 자, 다른 동네에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바는 그렇지 않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함의 대상은 여전히 non-static field 자리, int면 4바이트, 그다음에 string이면 사실은 4바이트 같은 느낌으로 고정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 포함 관계는 인스턴스랑 non-static field 자리 사이의 관계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static field 얘기하면서 4가지를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단 말이에요. 자, 필드들 중에 static field, 그다음에 모든 메서드들은 포함 관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캐릭터 인스턴스에 각각 듀얼 내용물에 해당하는 덩어리가 들어있다던가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듀얼이 스태틱 메서드든 non-static 메서드든 전혀 상관없이요. 그 다음에 스태틱 필드 같은 경우는 non-static이 아니다 보니까 포함 관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없지만 캐릭터 소속 스태틱 필드 A라는 필드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A 자리 인트라 칠게요. 그래서 4바이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딘가에 A에 3 담는다 하면은 저기다 3 담는 거다라고 결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캐릭터 인스턴스가 2개 있다 하더라도 캐릭터 소속 스태틱 필드 자리가 2개가 생기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클래스 소속 스태틱 필드 자리는 그 인스턴스가 몇 개 있는지랑 심지어 0개 있더라도 단 하나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 위에 단 하나만 존재해요. 소속 관계를 논의할 때 우리가 로컬 변수 이름 같은 건 전혀 신경 안 쓴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거랑 유사하게 포함 관계를 논의할 때는 이 3가지 스태틱 필드랑 non-static, static 메서드들은 완전히 논외로 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메모리 위에 static field 자리나 메서드 자리 같은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인스턴스에 포함되지 않을 뿐 메모리에 단 한 군데에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어딘가엔 system.out에 해당하는 자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system.out.println에 해당하는 자리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걔네가 메모리 위에 어디냐? 그럼 인스턴스 안에 포함되는 게 아니면 다른 어디에 있는 거냐는 우리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름만 따박따박 잘 적어주시면 이클립스가 알아서 메모리 위 적절한 자리에 있는 프린트 스트림 인스턴스 하나를 꺼내와서 그걸 붙잡고 non-static 메서드 println을 호출하도록 적절한 자바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포함 관계는 인스턴스랑 실물에 해당하는 인스턴스랑 그 형식 소속 레퍼런스 형식이겠죠. 소속 non-static 필드들 각각에 대한 자리랑 연관되어 있는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지난주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헬로월드 할 때부터 썼던 거지만 아무튼 중요해요. non-static 메소드 호출식은 항상 여러분이 수식을 적고 점을 찍고 그 수식의 형식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 non-static 메소드 이름을 적어가면서 완성을 해야 됐었어요. 그리고 non-static 메소드 호출식을 계산하는 도중에 그 점 왼쪽에 적어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역시나 그 메소드 정의 내용물 실행하기 전에 미리 들고 가는 파라미터로 간주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인수 이름을 정하거나 한 건 아니에요. 자, 아규먼트랑 파라미터 우리 얘기했었죠. 아규먼트는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LHS, RHS 같은 건 아규먼트예요. 그 다음에 호출 과정에서 메소드 호출식 계산하는 와중에서 튀어나오는 계산 결과값들, 예를 들어 미를 계산한 결과값, u를 계산한 결과값은 파라미터로서 각각의 아규먼트 자리에 담겨서 스타트를 하게 돼요. 마치 는수식을 계산하듯이 각각의 아규먼트 자리에 파라미터를 담은 다음에야 정의, 중괄호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괄호 안에 적은 건 아니긴 하지만 이 non-static 메소드 호출식의 그 점 왼쪽에 적어놓은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역시나 어딘가에 담아놓고 스타트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메소드 정의 내용물을 적는 입장이다. 그래서 누군가 호출을 했을 때 내용물 실행을 이제 할 건데 그 호출식 는 왼쪽에 적혀 있었던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필요하다는 상황에서는 여러분은 키워드 this를 써서 수식 this를 적을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완전한 수식이 있고 그 우리 캐릭터 버전 듀얼 내용물 정할 때 그때 this를 적는다면 그 this의 형식은 수식 this의 형식은 캐릭터 형식이 돼요. 그리고 mi.dual 해갖고 호출했었다면 this 계산하면 mi가 나온다는 겁니다. mi 값이 나오는 거예요. 내 캐릭터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때 적는 this.atk라든가 할 때의 점 연산자도 여러분이 스코프 관점에 따라서 생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략을 해서 표현하는 걸 먼저 해봤고 걔가 사실은 this.df 같은 거랑 동치다라고 지금 새로 공부를 했어요. 괜찮아요? 뭔 소린지 잘 모르겠잖아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약 60% 정도 친구들은 여기 적혀있는 지금 상당히 중요하고 적혀있는 저 첫 문장을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중간고사 3시간 전 정도에 그러니까 요전 내용들을 어느 정도 복습하고 다시 이 슬라이드, 이 영상 내용을 구경하는 시점에는 저 한 줄이 그럭저럭 지금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일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정립해놨던 내용들을 다 들고 올라오면 저 한 문장을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씹부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여흥으로 남겨두고 일단은 중요한 건 맞으니까 이대로 내비두고 일단 우리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정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요. 완전히 생략하면 좀 그러니까 대부분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우리 프로그래밍 개념을 어느 나라에서 주로 초창기에 다루기 시작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미국이라고 답하면 될 것 같죠? 영국은 아닐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미국은 알파벳, 그러니까 영어 쓰는 동네고 영어를 적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어요. 만약에 프로그래밍을 아랍 동네에서 적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코드를 읽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다 치면 지금 덧셈식을 2개를 중첩시킨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마도 3 더하기 5를 먼저 할 거다라고 여러분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non-static 메소드 호출식이 있다 칠 때 여기서 지금 점 연산자 2개를 썼단 말이에요. 점 수식이 2개가 지금 중첩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도 아마도 우리 이전에 당연하다는 듯이 지금 설명했었잖아요. 이 점 연산자로 엮은 수식이 먼저 계산됩니다. 시스템.out을 먼저 계산해요. 그럼 이제 프린트 스트림 하나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걔를 붙잡고 프린트 ln을 호출하는 거예요. 파라미터에 담아가면서. 와 같이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자바든 C든 C++든 C샵이든 파이썬이든 기본적으로 수식을 계산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읽어가면서 계산을 합니다. 이 out이 왜 프린트 스트림 형식 데이터 이름이 되는 거냐라 물어보면
걔의 왼쪽에 이게 적혀 있으니까라 답하면 정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요 아웃 시스템 소속 이름을 쓴 셈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 아웃은 데이터 이름이잖아요. 얘의 형식은 프린트 스트림입니다. 근데 모든 아웃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름 아웃은 그냥 인트 하나 담을 수 있는 로컬 변수의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냥 이런 느낌으로 out.println 해버리면 이 아웃은 더 이상 시스템.out이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얘는 더 이상 프린트 스트림 형식 데이터 이름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얘가 왜 마우스 갖다 대면 프린트 스트림 형식 데이터 이름으로 간주되냐라 물어보면 순수하게 요 수식 아웃, 요 이름 아웃 왼쪽에 이런 잡다한 코드가 적혀 있기 때문이다라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 오른쪽에는 프린트LN이 적혀 있든 프린트가 적혀 있든 다른 게 적혀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프린트 같은 경우는 인수를 넣어야 되는군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바 동네든 뭐든 대부분의 상황에서 새로 뭔가가 등장을 했을 때 걔의 의미가 뭐냐는 그 왼쪽에 뭐가 적혀 있었냐를 가지고 판가름을 한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를 쓰고 글들을 읽는 한국 사람이 보기에 자바 코드가 그럭저럭 쉽게 눈에 들어온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여기는 적당히만 얘기하고 갈게요. 자, 근데 non-static 메소드 출식은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것들 중에 유일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수식은 단순히 계산하면 위치값 하나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이에요. 프린트 스트림 형식 값이 하나 튀어나올 만한 수식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얘가 오른쪽에 이런 글자들이 적혀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시스템.out은 그냥 계산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담아서 저기 있는 문장들을 실행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되어버립니다. 오른쪽에 저게 적혀 있었음으로 인해서요. 자, 이걸 볼까요? 자, 여기 적혀 있는 시스템 아웃은 그냥 프린트 스트림 하나 계산 결과값 나왔네 하고 거기서 끝나고 역시나 얘도 파라미터로서 프린트LN 호출하기 직전 타이밍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거 실제로 실행돼요. 요상하게 출력되긴 하지만 얘는 왜 파라미터로서 이 계산 결과값이 프린트LN 내용물 실행하기 전에 전달되냐라 물어보면 얘는 그 원인을 오른쪽에서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 왼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왼쪽에 프린트LN 괄호 열고 적혀 있는 걸 봐서 여기는 지금 프린트LN 호출할 때 뭐를 담아서 호출할 건지를 정하는 부분이 맞으니까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적어봤던 코드 대부분은 어떤 수식의 의미 등등을 우리가 찾아 나갈 때 왼쪽 것들만 봐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의 어쩌면 대표적인 예외가 non-static 메소드 호출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방금 말했던 요 상당히 중요한 저 한 문장을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차라리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저런 의미 부여가요. 그렇긴 한데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우리 심지어 헬로월드 출력할 때부터 써왔던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간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점 왼쪽에 뭐를 적어놨었냐를 this라는 키워드 써서 사용을 하시는 게 가능해요. 마치 0번째 인수가 추가로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out이랑 ERR 쓸 때 실행 양상이 달랐던 이유도 수식 system.out을 계산한 결과값이랑 수식 system.err를 계산한 결과값이 서로 달랐고 그렇다 보니까 그 두 수식을 가지고 서로 다른 프린트 스트림 인스턴스를 우리가 특정해서 사용을 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그 두 인스턴스에 각각 담겨 있을 포함되어 있을 non-static field 자리에 서로 다른 값 뭐
사실은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색상이라는 non-static 필드가 존재하고 아웃에는 거기에 까망색이 담겨 있고 ERR에는 거기에 빨강색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system.out이라는 수식, system.err이라는 수식을 non-static 메서드 호출식의 점 왼쪽 자리에 적어놨기 때문에 프린트LN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 그 out에 담겨 있는 까망색이라는 정보, ERR에 담겨 있는 빨강색이라는 정보를 들고 와서 실제 출력에 반영을 하는 게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컨비네이션으로 인해서 우리 요상하게 출력되던 게 위에 거는 까망색, 아래 거는 빨강색과 같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깔끔하게 우리가 정리를 끝낸 셈이 됩니다. 자, 우리 non-static 버전은 이제까지 자주 얘기했으니까 그거에 대비되는 static 버전만 살짝 요약해 놓고 정리를 끝내도록 할게요. static field예요. 소속 관계를 구성하는 거 맞습니다. out은 시스템 소속 static field 이름이에요. 다만 static이 붙어 있어서 그런지 non-static field들과 달리 얘는 포함 관계를 구성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식 소속 static field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 점 수식을 구성할 때 단순히 점 왼쪽에 형식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걔가 직접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형식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적폐라고 얘기했었죠. 이게 기본적인 사용 방식이고 계산하면 그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고 점 찍은 다음에 static field 이름을 적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만약에 필요하다면 java.util.scanner라든가 같은 풀네임을 적어야 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자, static 메서드예요. 비슷한 느낌으로 소속 관계를 구성합니다. arena.dual 초기 버전은 static 메서드였고 arena 소속이었어요. 그리고 얘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포함 관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static 메서드 이름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은 소속 관계를 명시해 주셔야 돼요. 아레나라는 형식 이름 적고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계산하면 아레나 튀어나오는 수식 적고 점 찍고 듀얼을 호출하는 것도 가능은 했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그렇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메서드 이름이니까 그 자리에서 아마도 괄호 열고 닫고 해서 메서드 호출식까지 완성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까지 하면 드디어 인스턴스에 대비되는 클래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어떤 데이터 이름, 어떤 필드가 스태틱이네 아니네, 메서드가 어쩌고 저쩌고, 포함 관계네, 소속 관계네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이 각각의 .java 파일에 적어둔 클래스 정의에 입각해서 적용됩니다. 그 중괄호 안에 여러분이 선언을 또는 정의를 어떻게 적어놨냐에 따라서 다른 어딘가에서 저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수식이 뭐 파라미터로 간주되는지 아닌지와 같은 모든 사용 방법들이 결정된다 보시면 돼요. 자, 달리 말하면 이런 여러 개념들, 지금까지 언급했던 그런 여러 개념들이 이 단어, 클래스라는 단어에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두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클래스는 영어로 클래스예요. 클래스는 지금 당장 정확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클래스 개념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은 클래스 개념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걔네들만 요약한다면 클래스 이름은 타입 네임이 됩니다. 형식 이름이에요. 좀 더 정밀하게 자바 동네에서 클래스 이름이다라면 레퍼런스 형식 이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에는 얼마든지 필드 이름이랑 메서드 이름이 소속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소속 관계를 구성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클래스 정의 중괄호 열고 닫고 그 안에다가 그 새로운 이름에 대한 선언 또는 메서드 정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바 동네에서는 이게 바로 두 이름 사이의 소속 관계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나 캐릭터 이제 공격력, 방어력 말고 지력이라는 능력치를 추가로 각각 들고 다니게 만들고 싶다 하면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캐릭터.java 여셔서 그 중괄호 안에다가 새로 int 띄고 지능하고 세미콜론 선언을 새로 적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소속 관계를 건드리려면 기본적으로 클래스 정의 내용물을 고쳐서 적어야 돼요. 자, 물론 이제 클래스 소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 캐릭터 소속, 필드, 메서드뿐만 아니라 캐릭터 소속 다른 형식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얘는 조금 요상하니까 그냥 논외로 두고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시점에서 일단 클래스 이름에는 필드 이름이랑 메서드 이름이 소속될 수 있다. 소속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위주로만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스턴스 요약해서 같이 한 슬라이드로 묶어봤어요. 클래스는 저런 일종의 개념 내지는 형식에 훨씬 더 가까운 단어라 한다면 인스턴스는 실물입니다. 인스턴스,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고 싶다. 여러분은 인스턴스 정의 그딴 거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new 수식을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전 시점에 누군가가 이 게임의 캐릭터라 하면 이런 거다, 플레이어라 하면 이런 거다라고 누군가가 클래스 정의를 적어놨다면 여러분은 그 클래스 형식, 새로운 인스턴스를 new 수식을 적어둠으로써, new 수식을 계산함으로써 뿅 하고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메모리 위에 그때그때 만들어내는 실물을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보통은 new 수식만 적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상황에서 여러분은 new 수식 왼쪽에 는을 적고 는 수식을 적어둠으로써 여기서 지금 새로 만드는 인스턴스를 미라는 이름에 담아두고 나중에 미점 해갖고 써야겠구나와 같이 조합을 해서 전체 문장, 수식문을 완성하시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인스턴스는 필드나 지역 변수랑은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메모리 위에 실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스 이름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는 포함 관계를 논의를 하는 친구입니다. 어떤 인스턴스에는 개 형식, 소속, non-static field 자리가 포함될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대충 읊을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 클래스와 인스턴스잖아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클래스는 이거고 인스턴스는 이거래요. 일단 저 둘이 정확하게 각각 뭔지는 잘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시점에 우리가 얘네 둘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자빠져 있네 정도만 느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정답이 될 겁니다. 클래스 얘기를 할 때랑 인스턴스 얘기를 할 때 같이 곁다리로 등장하는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얘네 둘만 구분해 가면서 여러분 복습하실 때 이전 슬라이드 내용 확인하시다 보면 훨씬 더 깔끔하게 각각 요소들을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담아두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이게 요 동네 전부는 아니기는 하지만 객체지향 개념의 전부는 아니기는 하지만 일단 여기서 스타트해서 여러분이 차근차근 우리 앞부분 내용 복습을 하시면 조금 더 상쾌하게 중간고사를 보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 시연은 생략할게요. 여기서 뭐 할 거냐? 우리 지금 인스턴스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실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은 이클립스 예를 들어 콘솔 탭에 보이는 거 여기에 막 헬로월드 같은 거 출력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지금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논의하는 값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 값은 메모리 위에 존재하고 각각의 인스턴스에 담겨 있거나 하겠죠. 값은 메모리 위에 존재하고 콘솔 탭은 메모리가 아니니까요. 괜찮아요? 여러분 출력을 한다라는 건 프로그램 바깥으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클립스는 여러분의 자바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프로그램에서 헬로월드를 출력한다라는 건 그 헬로월드라는 메시지를 프로그램 바깥으로 뿜어내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클립스가 그걸 받아서 까만색으로 콘솔 탭에 자기 메모리 위에 있는 콘솔 탭에다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이 콘솔 탭은 프로그램 바깥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실행 중인 이 자바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를 염탐을 하는 게 가능해요. 이 메모리 위에 4번지에 지금 숫자가 1, 2, 3, 4, 5 뭐가 담겨 있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개 변태 같잖아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연에서는 실제로 메모리를 눈으로 구경해 가면서 물론 직접 구경하는 건 아니고 검색해 가면서 메모리 위 저기에 진짜로 스트링 형식 헬로가 담겨 있네. 진짜로 숫자 3이 담겨 있네와 같은 것들을 구경을 하기 위한 시연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저거를 쿨하게 생략을 하고 별표 쳐놨으니까요.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분위기 보니까 지금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게 나을 것 같죠? 지금 일단 쉬는 시간을 가지고 이따가 요 A-2 설명 진행하면서 중간에 살짝 짧게
갈 사람 가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8분이니까 몇 분 쉴래요? 10분, 25분에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 출석 체크해야 된다 지금 얘기하시고요.